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지금 당장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음식이 오늘 밤 응급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장면입니다. 건강식인데 왜 이러죠? 라는 말과 함께 들것에 실려 들어오시는 분들 말입니다. 얼마 전 제 환자분 중에 박만석 어르신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고 약은 최대한 안 드시려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생강을 진하게 우린 차 1컵, 단백질도 챙기고 혈액순환도 좋다기에 수년간 반복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명치 통증, 식은땀, 구토, 혈압 급변. 가족이 깨워보니 대답도 흐릿했습니다.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위장관이 강하게 자극돼 염증 반응이 폭발했고 탈수와 함께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합, 어르신 연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달걀도 생강도 다들 좋다 하지 않느냐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각각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도 안전한 음식은 다릅니다. 더구나 7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낡은 집에 갑자기 물을 세게 틀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던 배관도 터집니다. 몸도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은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을 위한 경고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면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 조합이 노년의 몸에서 폭탄이 되는지 진단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달걀도 몸에 좋고 생강도 몸에 좋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 말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지금 어르신 몸의 상태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달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젊을 때는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단백질을 처리하는 위장과 신장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검사지를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신장 기능 수치가 이미 경계선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한꺼번에, 그것도 아침 공복에 넣어버리면 몸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생강은 몸을 덮이고 자극을 주는 음식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위장에서는 이 자극이 독이 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생강을 먼저 넣으면 위벽이 강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 위에 달걀까지 들어오면 소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합이 마치 이미 지친 몸을 더 흔드는 행동과 같습니다. 제가 진단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먹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몸은 처음엔 참아줍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버텨줍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탈이 나면 왜 그런지 본인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또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의 균형이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그 위에 달걀과 생강을 동시에 밀어 넣으면 위장과 신장이 동시에
과부하를 받습니다.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런 일이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집과 수도관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다시는 무심코 이 조합을 드시지 못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달걀과 생강이 노년의 몸에서 그렇게 위험해지는지,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살아오시며 한 번쯤은 다 겪어보신 집과 수도관 이야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의 몸은 새 집이 아닙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것처럼 40년 넘게 살았던 오래된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수도관도 낡았고 필터도 오래됐고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습니다. 위장은 오래된 부엌이고 신장은 수십 년간 쓰던 정수기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달걀이 들어옵니다. 달걀은 마치 찌꺼기가 많은 물과 같습니다. 단백질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걸러야 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필터가 새 것이라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필터는 이미 많이 막혀 있습니다. 물이 천천히 내려가고 찌꺼기가 남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때 달걀이 들어오면 필터는 또 일이 왔구나 하면서 억지로 버텨냅니다. 그 다음에 생강이 들어옵니다. 생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갑자기 수압을 확 올리는 펌프입니다. 물을 세게 밀어내는 힘입니다. 문제는 이 집의 수도관이 이미 낡았다는 것입니다. 새 집이라면 수압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에 갑자기 센 물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에 붙어 있던 녹과 찌꺼기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옵니다. 막혀 있던 곳이 더 막히고 약한 부분은 금이 갑니다.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달걀로 인해 이미 부담을 안고 있던 위장과 신장에 생강이 자극을 주면서 이를 더 세게 시킵니다. 소화는 빨라지지 않고 오히려 엉킵니다. 위장은 화가 난 상태가 되고 장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신장은 갑자기 밀려드는 찌꺼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특히 공복에 이 조합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위장은 말 그대로 빈 부엌입니다. 그곳에 갑자기 매운 양념을 들이붓고 기름진 음식을 한꺼번에 올려놓는 겁니다. 당연히 바닥이 상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분들 중 상당수가 아침에 속 비우려고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런 과정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낡은 집에 매일같이 센 물을 틀어대면 어느 날 갑자기 관이 터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통증으로 쓰러집니다. 본인은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위험한데도 왜 많은 어르신들이 괜찮다 고 믿고 계속 드시는지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았는데? 주변에서도 다 먹는데 왜 나만 조심해야 하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첫 번째,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연세를 고려하지 않은 완전 식품은 없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몸이 필요한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 기준으로 좋은 음식이 노인에게도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몸보신 한다고
하루에 달걀 두세 개씩 드시다가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분들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이것도 위험한 믿음입니다. 생강은 분명 몸을 덮이고 순환을 자극합니다. 문제는 자극의 세기입니다. 노년의 몸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생강이 약이 아니라 불씨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강을 약처럼 매일 진하게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속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따로따로 먹으면 괜찮으니까 같이 먹어도 괜찮다. 이 생각 때문에 응급실로 오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식은 조합이 중요합니다. 낡은 몸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달걀은 처리할 것이 많고 생강은 일을 빨리 시키는 음식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넣는 것은 쉬고 싶은 사람에게 갑자기 일을 몰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오해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민간요법으로 오래 먹었으니 안전하다. 오래 먹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말을 안 할 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몇십 년 먹었는데 처음 탈 났다는 말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파트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년의 몸에는 무조건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독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쯤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달걀도 생강도 다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응급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안내드리는 기준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키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는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공복 위장이 너무 약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강차를 먼저 드시고 그 위에 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복에는 따뜻한 물 한 컵 정도만 드십시오. 위장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일을 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둘째, 달걀은 양보다 강력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하루 걸러 한 개가 안전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중간에 드십시오. 밥과 채소가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달걀이 들어가야 부담이 덜합니다. 단백질 보충이라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드시는 습관,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셋째, 생강은 음식이 아니라 양념으로 생각하십시오. 진한 생강차, 매일 마실 필요 없습니다. 생강은 주 3회, 아주 연하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국이나 반찬에 소량 들어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혀가 맵다고 느끼면 위장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넷째, 두 음식은 반드시 시간차를 두십시오. 달걀을 드셨다면 생강은 최소 반나절 이상 지나서 드십시오. 같은 날 먹더라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몸은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낡은 필터에 이를 몰아주면 고장납니다. 다섯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속이 더부룩하다, 트림이 잦다, 밤에 소변이 늘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 이런 신호는 몸이 그만하라고 보내는 경고입니다. 참지 마십시오. 연세에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위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무 성실하게 건강을 챙기십니다. 그 성실함이 방향만 조금 틀어지면 이렇게 위험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원칙만 지키셔도 응급실로 가실 확률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겁을 들이기보다는 마음을 놓으실 수 있도록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들께 저는 겁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응급실, 불필요한 고통을 막아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진심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버텨오신 훈장입니다. 문제는 젊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들고 노년의 몸을 다루려 할 때 생깁니다. 달걀도 생강도 죄가 없습니다. 다만 연세를 존중하지 않고 쓰면 좋은 것도 상처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이런 말입니다. 조금만 알았어도 안 그랬을 텐데요.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나누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매일 뭔가를 챙겨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쉬고 편안하게 소화시키는 것이 진짜 보약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분이 계실 겁니다. 아침마다 생강차 드시는 부모님, 달걀로 건강 챙긴다고 하시는 배우자.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글자가 어르신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료실에서 보고 느낀 것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존엄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